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죠. 시간이 촉박하고 안보 공백과 혼란을 낳을 수 있다로 청와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계획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발표에도 윤 당선인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는,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0시부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네, 청와대의 입장 변화 불과 반나절 만입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청와대에서 우호적 시그널이 나왔는데 오후에 NSC 회의 후 강한 우려,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 배경 뭐라고 먼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오전 입장은 박수현 수석 얘기 말이죠. 네. 언론에 나가서. 네, 그거는 굉장히 원칙적인 말이었어요. 그냥 가능하면 협조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데 NSC 회의에서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수위법 7조에 협조사항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선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박수현 수석이 지금 발표하는 거 보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기에 몇 가지 전제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될 긴급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게 정권 인수인계 과정의 필수사항이라는데 이게 필수사항이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례적으로 보수 언론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들도 반대가 높아요. 거기다가 보수 언론, 저는 뭐 친윤 언론이라고 제가 보는데 그 보수 언론까지도 우려를 표명해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 대통령 얘기하는데 일단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폐기되는 거죠.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약이 광화문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폐기하면서 갑자기 용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인수위에서 당선자 입장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논리로 저렇게 서포트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나라에 도움이 되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기를 기다리는 국민들 안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집을 잃고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도 받고 그래요. 그 청와대 이전할 500억으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 집부터 지어주시고 그 이전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전화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입장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집권해서 대통령직에 취임하신 다음 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1년쯤 내부에서도 나왔죠. 국민의힘에서 1년쯤 준비해서 차분하게 이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 박수현 소통수석의 이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
신구 권력의 갈등이나 반대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뭐 오늘 그 주요 언론에서 다 타이틀을 뽑았습니다만 예. 누가 봐도 신구 권력의 충돌로 비춰지죠. 뭐 기싸움 비슷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는데 연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뭐 3일 간격으로 쏘아댈 때도 한반도 안보에 전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이슈화 되니까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이다 이런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핑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이 충돌하는 이유를 짐작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를 하면서 청와대의 업무 공간으로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예.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관동의 물리적인 거리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마치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를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이슈가 크게 쟁점화되는 게 무조건 정치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취임 때까지 아니면 취임 직후까지는 우리가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만 당선인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역대 우리 예를 봐도 취임 초기가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종의 여론이 분연될 수 있는 이슈 파이팅이 세게 붙으면 훨씬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잠시만요, 손해볼 게 잠시만요. 없죠. 앞서 김용남 전 의원께서 청와대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계셨는데요. 이어가 주시죠.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 70여일밖에 지방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패배 이후에 흩어질 수 있는 현 정부나 민주당 지지층을 어떤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논거가 되죠. 충분히 이런 이슈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모였던 NSC 멤버들이 사실은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취임하면 곧 그만두거나 그만두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약간 격가지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이사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기 정부에 좀 미루는 경향도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유도 충분히 지금 청와대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청와대 집무실의 구조상의 문제 그리고 소통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더 재고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기싸움 비슷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가 예.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느냐라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팩트 체크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그 인수위 관련자들이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그 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뭐 보고하러 갈 때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는 박근혜 청와대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청와대가 그랬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바로 위층에서 이미 그 본관에서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그냥 한 층만 올라가면 되고 그리고 다른 비서관들도 동이 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다른 동도 길어야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폐지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 내부 참모들이 당선인을 뒷받침하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그건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업무를 보실 때 그 여민관 그 비서실장 2층에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민주당이 이걸 이슈 파이팅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본래 이슈 파이팅은 민주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예, 그랬을 때 이슈 파이팅이고 이 이슈를 제기한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언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광화문 대통령 공약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폐기된 거고요. 본래는 그 공약이 폐기되면 공약 폐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부터 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지금도 최고위원이신가요? 최고위원 한 분이 나오셔서 원래는 용산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광화문으로 걸었다 이런 취지의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민을 무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산 이전과 관련하여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용산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가시겠다고 하고 민주당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실제로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게 뭐 제대로 이전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안보 공백도 없게 하고 그리고 무리도 따르지 않게 이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이전을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런 말은 맞지 않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셔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가셔라.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시는 거니까 국민과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 본관에 있는 대통령 직무실과 사실은 공중에서 거리 쟀을 때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대략 800m 내지 900m 떨어져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 행정관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의 이 구조상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실은 여민관 일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거기서 일을 봤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청와대 본관은 폐쇄돼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본 총리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일지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난점이 있으니까 구조적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여민관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본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거야말로 팩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청와대 본관의 대통령 집무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폐쇄하고 여민관으로 옮겼다라는 어떤 언급이나 발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5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슈 파이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한 용산으로의 이전 비용 사실은 대부분 이사 비용이죠. 496억 원 정도 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1조 그 전에는 5천억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1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도 없어요. 근데 1조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구하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슈 파이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1조가 들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신청사를 없던 청사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있던 청사에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원래 합참은 용산의 국방부하고 같이 있을 거는 아닙니다. 원래는 합참은 군부대죠. 아시겠지만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행정부서고 합참 의장은 사성 장군이죠. 사실은 지금 남태령 고개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거기에 합참이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미연합사하고의 공조체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용산 미군 기지와 가까운 국방부의 합참이 여태까지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연합사가 금년 하반기에 완전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합참이
용산의 국방부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고 본래 군부대로서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합참 이전 비용까지 합쳐야 뭐 그 비용 700억 그리고 대략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500억 합쳐서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뭐 1조 든다 그 돈이면 뭘 해라 그러는데 참 보면 월성 1호기 개보수 비용으로 7천억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정말 그 경제성 평가 조작해가면서 폐쇄해서 7천억을 매몰 비용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이유로 이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본관을 폐쇄했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본관 폐쇄하면 안 되죠. 그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여민관과 본관이 떨어져 있으니 시간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업무를 여민관, 비서실장, 위층 공간에서 하셨다. 이건 뭐 사실이니까 이걸 갖고 그러실 일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문제라면 비서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가는 시간이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게 언제입니까? 세월호 때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게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문제라면 본관을 그러니까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직무실과 비서들의 업무 공간을 한 공간에 넣어서 청와대를 재구조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면. 그게 훨씬 합리적인 길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인수위에서 합참 남태령 이전 비용만 1,200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96억과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합참 이전 비용과 496억 단순 집무실 이전 비용 합쳐서 1,200억 아니고요. 이건 어제 인수위 발표입니다. 496억은 단순한 업무 공간 이전 비용, 이사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갈 때 드는 1,20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라고, 이건 인수위 발표니까 인수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어보니 합참이 올해 6개월 이후에는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한미연합사가 이전하게. 예, 한미연합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다. 그럼 합참이 한미연합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신가요? 아니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공간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미연합사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참이 굳이 국방부하고 같이 용산에 있을 이유가 그러면 없어지기 평택으로 때문에.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합참은 남태령으로. 수방사가 있는 지금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 말에 답이 있는 게,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그 6개월 이후 그게 확정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의원님 말씀만 듣고 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이전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확정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협상 중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하반기에 확정되어 있다면 거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잘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급하게 왜 하느냐, 무리가 따른다, 이런 문제 제기 정도는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저는 그 부분은 문외한인데, 말씀 들어보니 합참도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 중이고, 그러면 뭔가 그런 논의 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1조 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 1조 원 얘기는 지금 어제 인수위가 입장을 바꾸어서 그동안에 496억 든다고 했다가 합참의 남태령 이전 비용으로 1,200억을 추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 현재 10개 이상의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10개 이상의 부대가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다 솔직하게 계산해서 공개하시라. 그거를 추정해 보니 1조 원 정도 들 것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광우병에 비교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자체가 지금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지금 제가 보이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의 구조상의 문제는 사실은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구조 자체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을 모시던 구조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본관하고 멀리 떨어진 비서관동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은 경호 인력하고 부속실 인력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시는 분들이 본관 집무실에 나와 있으나 청와대 경내에 있는 관저에 있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그 비서실장과 비서관 이하는 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아예 관저에다가 그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주로 거기서 근무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런 구조상의 문제는 그 전부터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정관념을 좀 깨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꾸 조선시대의 임금하고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곳도 지금 청와대는 경복궁 궁터의 일부잖아요. 옛날에는 그 경복궁이 다 그 바운더리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머무는 곳, 궁궐, 지금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깊게 자리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새 시대를 열면서 그야말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부대 역점 사업에 협조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해도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게 편하지 그 집에 안 살던 사람이 새로 들어가자마자 그 집을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달여 남은 현 정부에서 이사 준비와 뭐 이런 것을 좀 협조해 주시는 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제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왕 어쩌고는 그거 손바닥에 쓰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지금 저는 좀 안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이 과거부터 청와대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뭘 했다. 그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거 왜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알만한 사람 누가 합니까? 아니 그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 그래서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셨고 그 책을 읽기 위해서 그 장치를 그 공간이 필요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관저에 말하자면 관저에서 일을 본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와 그 문고리 3인방 불러서 회의한 그런 형태를 상상하게 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말씀드리고 아니, 그다음에 그거는- 잠시만요. 의원님 말씀대로 청와대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를 재구조화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불편이 있으면 해소한다 동의해요. 그러면 그 불편에 대한 타당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게 문제라면 청와대를 재구조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와대 재구조화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취임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청와대를 재구조화하셔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 만약에 이게 비서들과의 소통이 문제라면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왜 갑자기 광화문에 간다고 했다가 이제는 용산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는 하지만 옹호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은 설득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예. 재구조화를 하시면 돼요.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무속과 연관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누가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어서 이게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방선거가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어떤 공격을 계속해 나가는 측면이 있고 지금 청와대 재구조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어차피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지금 그곳에서는 근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구조화가 흔히 대통령 직무실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 청와대에 이제
구조를 미국의 백악관식으로 고치자는 것이 쟁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본관 집무실 옆에 새로 짓더라도 일단 그곳에서 머물면서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지금 있는 직무 공간을 어차피 1년이든 2년이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 관저의 사무실을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곳에서 주로 업무를 많이 보신 건 뭐 이미 여러 아닙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아닙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거 알려져 없습니다. 있는 사실입니다. 뭐 제가 그게 그 말도 잘못됐다고 안 되는 말씀드린 건 아니 아니에요. 의원님 잠깐만요.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서 주로 업무를 봤다. 이건 진짜 가짜 뉴스세요. 아니 관저의 사무실을 그래서 만들었죠 그때 업무 아니 이거 공간을.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 본관에서 참모들과 일을 했다. 이거는 맞죠. 근데 관저와 본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본관에 아니, 이거는 참모들이 일할 쟁점이- 공간 잠시만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쟁점이 아니죠. 아니, 뭐 지금 쟁점은 이거는 아닙니다만, 쟁점이 아니고 예. 지금 말씀하신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용산입니까? 그래서 국방부입니까? 그래서 그 국방부로 가는 순간 안보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갑자기 당선인이 국방부로 간다는데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문제점 지적 안 하시면 민주당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아요.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문화부라고 쳤다 칩시다. 그러면 안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국방부로 가다 보니 당장에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긴다. 게다가 합참에 있는 지하 벙커가 어떻다. 당선인께서 일일이 지도를 그려서 거기에서 여기 지하 벙커가 있고 이게 지하로 연결돼 있고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로 간다니까 복잡해진 거잖아요. 이것 또한 합리적인 지적이니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세요. 그리고 국민의 의견도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좀 밟고 설득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까지 못 받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무속 운운하는데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국가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좀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일단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말씀은 사실과 좀 다른 아니, 것 같고요. 여론조사 사실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 찬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린 것 같지는 아니 않고요. 확 쏠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차분하게 뭐 준비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아시겠죠? 우리 대통령 5년 단임제잖아요. 청와대 재구조화 말씀하시는데 이거 1년에는 도저히 못 끝낼 일이거든요. 어차피 새로 짓고 뭐 설계부터 해서 건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잡아야 재구조화해서 그곳에서 직무를 시작하려면 2, 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임기의 절반 이상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그곳에 대통령이 직무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가 있는 용산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지금 인수위 발표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주의라는 게 여야를 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를 재구조화하는데도 2, 3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봉건 시대의 왕은 이거 이렇게 바꿔 하면은 정말 누구의 뜻도 상관없이 본인만의 의지로 왕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런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작용이 결국은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결정해도 최대한 예산은 국회가 결정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제대로 쓰라고. 그런데 이런 청와대 폐지라든지 청와대 이전 같이 큰 문제를 2달 만에 난 절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5월 10일 날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일방적으로. 이러면서 밀어붙이는 건 정말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밀어붙이고 당선자의 의지를 예를 들면 아무도 거기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거나 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데 당선자가 이걸 계속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인수위 내에서도 혹은 그 국민의힘의 중진 정치인들이 반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의사도 수렴하고 합리적인 안을 찾고 아무리 당선인이 하고 싶어도 그런 의사들을 반영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2, 3년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2, 3년이 걸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일단 재구조화를 하면 설계부터 들어가서 뭐 건축 시공하고 완공하는데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2, 3년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임기 절반 이상이 후딱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존의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이용한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 가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잖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빨리 해라 이거는 이제 알아듣겠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효율적이다. 우선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은 최저의 비용으로 국민 복리를 증진시켜야 되는데 안 들어갈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데 일단 당선인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1년쯤 근무하면서 가능한 빨리 설계를 하고 그리고 2, 3년이라고 하셨는데 한 2년 정도로 단축해서 청와대 재구조화를 하고 이런 합리적인 방법을 세우는 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재구조화한다거나 이런 거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전하고 폐지한다면 대안 있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진짜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반을 검토했는데 지금 나왔던 모든 문제들 다 나왔고요. 마지막에 결정하실 때는 이게 국민들께 소통하려고 다가가고 싶었는데 이게 국민 불편을 가중시킨다. 그건 정말 주객이 전도되니까 1년 반 검토하시고 사실 포기하신 거라 이 공약 자체에 대한 의지는 마음, 지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곳 뭐 우리 건국 이후에는 명칭을 경무대라고 했잖아요. 경무대로 쓰다가 그다음 청와대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임금이 머물던 궁궐이 있던 그곳 이 고정관념 깨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큰 변화, 너무 큰 변화라 어떤 당혹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깁니다만 변화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거부해 갖고는 어떤 큰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00억 비용 왜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느냐. 근데 글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국가 예산이 360조 정도 되던 게 5년 만에 지금 600조를 훨씬 넘게 5년 만에 200조 이상이 훨씬 늘어나는 슈퍼 예산을 꾸리고 있습니다만 500조의 의미가 없는 것이냐 과연 청와대가 지금 갑자기 왜 대통령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으로서의 500억이 가치 없는 돈이냐 그건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효율적이지 않다니까요. 효율적이지 않아서 문제 잠시만요. 제기합니다. 지금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요.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 할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안보, 경제, 안전과 정부 이양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니까 안보, 경제, 안전이 정부 이양의 핵심이라면서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이 박수현 수석이 그러니까 안보 공백 때문에, 그러니까 영시를 기해서 이 청와대에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이 그대로 이양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기간에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양측이 좀 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일반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단 1초도 안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셨는데 그게 깨지니까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존의 청와대는 여러 가지 철저한 안보 보안 속에 소위 지하 벙커, 이번에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요. 이 지하 벙커로 지금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서 이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 그대로 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시고 바로 당선자가 들어가면 되니까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데 용산으로 가게 되면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있는 거고 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개방한대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나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청와대에 그 용산은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인수위의 관계자분이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는 4개의 미사일 부대가 대통령을 경호하고 각종 군사시설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있는데 그러면 용산으로 가시면 이 4개의 미사일 부대가 없는 곳에 정말 대통령 경호가 허술해지는 상황에서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갈등 소재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준비하고 가시라는데 새 당선인을 위하여 이게 논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2달 안에 빨리 옮기고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도 않고 위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8km 이내의 경호고요. 네. 3.7km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논쟁이 될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점검할 게 너무 많으시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전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협조가 있으면 안보 이런 문제 없이 5월 10일 전에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정말 지금의 청와대에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죠. 사실은 용산으로의 이전을 위해서는 남은 50여일 동안 지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직접 언급한 거로 봐서 5월 10일 전에 이사 가긴 틀린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랄까요? 지금 청와대와 5월 10일 날 취임하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 간에 너무 세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 가는데 이사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지금 정부가 예비비에서 꺼내서 써줘야 이사 준비를 마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선인이 쓸 수 있는 국가 예산은 없죠. 사실은 인수위 꾸려나가면서 아주 필수 경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측의 오전까지의 입장을 보면 이 청와대가 이 안보 우려에 대해 협의하자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을 전달해주면 잘 수기해 볼 것이다. 어제 정면 충돌했지만 약간은 톤 다운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양측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번 회동,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두 분 다 현직 대통령과 곧 취임할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신구 권력의 충돌로 비춰지는 모습이 장기화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어떻든 두 분이 조만간에 빨리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이 상황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과 정치권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